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도 김진성 판사가 오늘 소위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태에 대한 첫 선고입니다. 김모 씨는 35살인데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서모 씨는 28살인데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양의 절반씩 나온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선고도 선고지만 실형이 나와서 집행유예가 아닌 어떻게 보면 엄벌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법원은 말이죠, 이 재판을 하면서 김진성 판사인데요, 아주 이례적으로 재판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얘기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는 법원의 어떤 그 시선과 그리고 이 사건을 또 대하는 이 법원의 판사의 어떤 시각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라 긴장이 많이 된다. 판사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첫 선고니까 아마 선고를 하는 것도 긴장이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것보다도 이 사태가 가지는 어떤 엄혹성, 그리고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가, 이 사태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진정으로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피고인이 피해자인가, 아니면 경찰이 피해자인가, 법원이 피해자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피해자인가, 그리고 가해자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성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라 긴장이 많이 된다. 개인적 소회에 대해 밝히겠다. 판사가 보통 말이죠, 개인적 소회를 밝히지는 않거든요.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법원에 그토록 분노했을까? 그러면 법원은 잘했는가? 그리고 경찰은 잘했는가? 누가 피해자인가? 진정한 피해자는 누군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을 두고는 말이죠, 이 청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청년들에게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처벌을 하더라도 가혹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고, 또 여기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 등 또 변호인으로 들어간 분들도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엄혹성, 이 사태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얘기를 했는가 하면, 또 우리 시민들의 탄원, 이런 것들이 있고 등등, 또 민주당에서는 그에 비해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법원이 말이죠, 이 피해를 당한 바로 그 법원 아닙니까? 오늘 그 선고한 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인데요. 바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소회를 밝히겠다.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들을 이렇게 처벌하고 실형을 때리는 것이 꼭 정답이냐, 이 말을 왜 할까요? 법적으로는 처벌을 아니할 수 없지만 과연 이들에게 죄가 있는가, 이들에게 누가 누구한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정법으로는 당연히 죄가 있죠. 죄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혹시 정당방위성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정당방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한 분노는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 날 있었던 전체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일단 법원과 경찰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께서 사법부와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 얘기를 판사가 한 겁니다. 이 얘기를 어떤 평론가가 한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정치인이 한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께서 사법부와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래도 이 김진성 판사는 말이죠, 소회를 밝히겠다, 개인적인 소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사건이라 긴장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 날 있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분열을 말하는 거죠.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저 엄청난 압박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대법원장을 갖다가 지금 협박하고 특검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청문회 불러낸다고 그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법부도 어렵고 검찰도 지금 뭐 궁지에 몰리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만이 그야말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시민들께서라고 말할까요? 왜 시민들께서 사법부와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할까요?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법원에 대한 난입 이것이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피고인 김모 씨는 사건 당시 법원 건물에 벽돌을 던져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책 음모로 규정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때 차은경이라는 그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지금 김모 씨라는 사람은 이게 정책 음모다. 이 영장 발부가 정책 음모다라고 판단하고 이 정책 음모를 행한 판사를 응징해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집념과 집착에 빠져서 이번 범행을 범했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모 씨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게 된 이유를 이례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모 씨가 왜 이 사건을 범행을 범했는가?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 발부가 정치적 음모다라고 보고 우리 법 애들이 정치적 음모다라고 보고 그것을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바로 이런 범행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잘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물론 이제 판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이제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엄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또 다수의 의혹에 의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김 씨가 초범이라고 또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하고 하지만 여럿이 했다는 건 이건 불리한 거거든요. 다수의 의혹으로 했다는 점은 또 나쁜 점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모두 판단해서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고요. 또 피고인 소모 씨에 대해서도 오늘 판시를 했는데요. 사건 당일 법원 경내로 들어가서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로 들어간 뒤 화분 물바디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었다. 이어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외벽 타일을 부순 혐의 이것으로 이제 오늘 1년을 받은 겁니다.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용물 손상. 법원은 피고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보통은 말이죠. 법원에 대한 공격이다, 뭐 사법부에 대한 지금 공격이다, 막 그러면서 그냥 아주 나쁜 놈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회를 밝히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은 법원도 이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이런 범행으로 나아갔는가? 젊은이들 그들 딴에는 거룩한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보고 이것이 민주당과 그다음 우덜법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공수처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분노를 일으켜서 법원으로 침입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 잘못됐다. 이런 어떤 그의 생각이 이런 범행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그게 이제 잘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보통은요, 이 판사가 이 정도 되면요, 엄청 강하게 뭐라 그래요. 그야말로 이게 뭐 사법부에 대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 담당 판사도 이 사건을 전체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피고인들한테 상당히 어느 정도는 봐줄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의 분노가 물론 이들이 분노가 범행으로 나아간 자체를 이거를 이제 정당하다고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정당하다고 봤으면 무죄를 줬겠죠. 그래서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쳤잖아요. 그럼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치고 19년 감옥을 사는 게 옳습니까? 안 옳잖아요.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하나의 노선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노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프랑스의 어떤 그 부조리 이런 것들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서부지방 난입한 젊은이들이 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그 거룩한 분노가 왜 일어났는가를 본다면 사법부도 반성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권도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밑에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 김진성 이 판사의 이 판결은 굉장히 심오한 이 뜻을 담고 있고 정치권에 또 법원에 대해서 하나의 각성을 요구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바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진성 부장판사, 김진성 판사 상당히 말이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